덴마크 코펜하겐의 아시아 식료품 매장. 직원이 한국라면 불닭볶음면 시리즈를 매대에서 수거합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삼양식품의 핵 불닭볶음면 3배 매운맛 등 3개 제품을 리콜 조치했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들의 캡사이신 함량이 너무 높아 어린이 등 소비자에게 급성 중독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폐기하거나 구매 매장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품을 사러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된 소비자들은 불만을 터뜨립니다. I don't think there's a reason for it to be banned because you decide on your own if the spiciness, what you put in it. 불닭볶음면 시리즈는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매운 음식 먹기 챌린지를 유행시킬 정도로 인기를 끈 삼양식품의 수출 효자 상품입니다. 덴마크 당국이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에게도 판매를 금지했다는 건 극단적이고 드문 사례까지 가정을 하고 취한 조치로 보입니다. 삼양식품 측은 해외에서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받은 건 처음이라며 덴마크 현지 규정 등을 면밀히 파악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공 기자, 해외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불닭볶음면에 대해서 덴마크가 성분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회수 조치를 내렸잖아요. 네. 이 제조사인 삼양식품이 여기에 반박하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고요? 네. 덴마크의 식품의약품 감독당국인 수의식품청 홈페이지에 올라왔던 리콜 조치 내용입니다. 불닭볶음면 라인 3가지 상품에 대해서 급성 중독 위험이 있다면서 판매 금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지금은 수출용으로만 만드는 핵불닭볶음면 3배 매운맛과 2배 매운맛, 그리고 국내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불닭볶음탕면이 그 대상입니다. 우리가 매운맛을 느끼는 것은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을 때인데요. 덴마크 식품당국이 이 제품들 한 봉지에 들어있는 캡사이신의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걸 먹었다가는 급성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매우 위험하다. 판매를 금지했을 뿐 아니라 이미 산 사람도 즉각 폐기하거나 반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삼양식품이 여기에 대해서 공식 반박 의견서를 덴마크 정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삼양식품은 국내 공인기관에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리콜 조치를 내린 제품 3종에 대해서 정확한 캡사이신 함량을 측정해달라고 의뢰한 상태입니다.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오고요. 이 결과를 토대로 덴마크 정부에 공식 반박 의견서로 전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맵긴 맵지만 이 덴마크 당국의 주장처럼 위험하지는 않다, 이런 건가요? 네, 일단 덴마크 식품 당국이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함량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 과정에 오류가 있는 걸로 보인다는 게 삼양식품 측의 설명입니다. 얼마나 매운가, 매운맛의 정도를 스코빌이란 지수로 수치화해서 측정하고 있는데요. 덴마크에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면 중에 가장 매운 게 삼양식품이 13,000 스코빌 정도라고 밝히고 있는 제품입니다. 네, 스코빌 지수가 얼마면 매운맛을 내는 성분 캡사이신은 이만큼 들어있다, 이런 걸 계산하는 산식이 있습니다. 덴마크 수의식품청이 불닭볶음면의 캡사이신 함량을 측정해달라고 의뢰했던 덴마크 공과대학은 그냥 그 산식에다가 라면 한 봉지 중량 140g을 다 넣어서 추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면에는 매운맛이 없고 스프에만 매운맛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30g쯤 되는 스프 중량만 따져야 하는데 면 중량까지 다 합쳐서 140g을 기준으로 했으니 해당 제품에 실제 들어있는 캡사이신 양보다 최소 4배는 더 들어있다고 산출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공인기관이 정확히 측량한 캡사이신 양을 반영해서 반박하겠다는 게 삼양 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덴마크 식품당국이 원래 매운맛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이 경우에 한해서 특별히 자체 판단을 내린 걸로 보인다.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불닭볶음면은 인공 캡사이신을 넣는 게 아니라 고춧가루랑 고추 추출물을 사용해 갖고 만들고 있습니다. 공인기관에 검사를 요청했는데 그 결과가 나오는 대로 덴마크에 반박 의견서를 낼 예정입니다. 네, 불닭볶음면이 이제 많이 유명해져서 이번 회수 조치가 해외에서도 화제였잖아요. 네. 다른 나라 여론은 어땠습니까? 네, 덴마크의 이번 리콜 조치가 전 세계로 그야말로 외신을 탔는데요. 덴마크인들에게 한국인의 매운맛이 익숙치 않을 수는 있지만 아예 회수 조치까지 내린 건 좀 지나쳤다는 반응이 주를 이룹니다.
I don't really know what to tell people because, you know, it is promoted as something spicy. I want to eat it. Just because you can't eat it doesn't mean I don't get to eat it. So. And I've received the report from the Danish Food Administration, and in the report it says that this product is just as spicy as fresh jalapenos and Tabasco. Then why is Tabasco and fresh jalapenos not being recalled? 전 세계인들이 선택권을 가지고 소비 여부를 결정해온 지 이미 몇 년이 흐른 식품인데 신드롬에 가까운 인기가 있다는 이유로 덴마크 당국이 과도하게 폐쇄적인 반응을 보인 게 아니냐는 거죠. 일각에서는 이 라면의 화제성이 다시 한번 부각된 사건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잡음, 일종의 노이즈는 안 그래도 이색적인 식품으로 이른바 도전의 대상, 챌린지의 대상이 되면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불닭볶음면의 역설적인 홍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라면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조차 도대체 얼마나 맵길래 그래? 보면서 궁금해질 수 있으니까요. 지난해 불닭볶음면 제품군은 해외에서만 6,800억 원 어치가 팔렸습니다. 덴마크 수출량은 그중에 0.002% 정도인 100만 달러 안팎으로 추산됩니다. 서울의 라면 전문 편의점. 외국인들이 제법 능숙한 젓가락질로 라면을 먹습니다. 국물라면, 짜장라면, 종류를 가리지 않습니다. Ramen first time, I fell in love. Like if I could survive only with ramen, I would survive only with ramen. I would just eat nothing else. I'm from Mexico, so I like spicy ramen. Yes, we have them like at convenience stores like this or a supermarket. Yeah, you can buy ramen easily. K 콘텐츠 속 음식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라면. 이색 음식 정도였는데 다양한 맛이 출시되고 유통망이 확대되자 이젠 라면 자체로 인지도가 형성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라면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1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도 9억 5천만 달러로 이미 역대 최대, 올해는 11억 달러에 달할 거란 예상입니다. 전형적인 내수 품목이었던 라면이 수출 효자로 변신한 건데 그 여파가 국내 라면업계의 순위도 바꿔놓았습니다.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순으로 유지됐던 시가총액 순위가 불닭볶음면의 수출 급증에 삼양식품, 농심, 오뚜기로 뒤집어졌습니다. 전체 매출의 75%를 수출해서 버는 삼양식품이 K라면 열풍의 덕을 톡톡히 본 겁니다. 외국 입맛에 맞춘 신제품이 역으로 국내에 출시되는 등 다양한 변조가 가능한 라면의 특성 때문에 향후 시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디슈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기만의 레시피나 이렇게 새롭게 뭔가 가미해가지고 이렇게 공유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뛰어난 것 같아요. 라면이라고 하는 요리 자체가. 라면 업계는 해외 생산 시설 확충에 현지 판매망 확대 등 글로벌 공략 총력전 태세입니다. SBS 김수영입니다.